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해석을 해보는 정가 뒷담화 3월 30일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참 많이들 실망을 하시고 분노를 하셨을 겁니다. 이재명의 2심 재판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무죄 선고. 자, 그런데 그 무죄 선고가 이재명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대법원에서 아주 신속하게 상고심을 진행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서류 송달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거기다가 파기 자판, 파기 한송이 아니고 파기 자판의 방식으로 대법원에 직접 이재명에 대해서 선고를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무죄였다는 분석이 또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재명이 이 황당한 무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이 파기 재판을 통해서 다시 유죄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그것과 같이 이재명의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탄핵 심리, 이 탄핵 그 심판에 있어서 인용보다는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중도청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이재명도 그렇고 이재명이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동반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도청을 중심으로 꽤 나오고 있었죠. 자, 그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이 일단은 기사 해석을 했습니다. 기사 해석을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또 민심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니 깜짝 놀란 민주당 그리고 좌파가 지금 아주 다급하고 초조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재명의 무죄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 또는 각하, 그러니까 직무 복귀 가능성을 높였다, 그 정황들을 한 몇 가지 간추려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심의 변화입니다. 민심의 변화.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민심이 어떻게 그 이재명의 무죄 전후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전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또는 그 기각 설문 응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2월 네 번째 주, 그러니까 2월 네 번째 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때만 해도 찬성이 75%, 반대가 21%,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용을 해야 된다, 그게 75%가 나왔습니다. 반대는 21%.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3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 아주 그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금요일 날 발표된 조사가 이재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나온 게 60% 대 34%인데, 이게 탄핵 찬성은 한 달 전보다 무려 15%포인트가 줄어들었죠. 75%였는데 60%니까. 그리고 탄핵 반대는 1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21에서 34%로.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도청에서 동반 퇴진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도청도 한 달 전보다 상당히 좀 움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한 달 전에는 무당청, 그러니까 중도청이죠. 무당청에서 64%였습니다. 64%. 그리고 전체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전체 대통령 탄핵 찬성은 75고 그중에 무당청은 64%가 찬성, 전체 반대가 21인데 무당청은 18%가 반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64% 18% 이렇게 상당히 탄핵 찬성하는 쪽이 높았죠, 무당청이. 그런데 지금도 높기는 높습니다만은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이 무죄 받고 나서 탄핵 찬성이 58%, 지난주 금요일 조사 58%, 원래 64%에서 58%니까는 탄핵 찬성 비율이 6%포인트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비율은
18%에서 19%로 1%포인트만 좀 움직여서 올라갔지만은, 자, 주목되는 것은 응답 거절. 중도층에서 응답 거절이 그때는 그 한 달 전에는 18%가 응답을 거절을 했는데 지금은 응답 거절이 23%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응답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 이 응답 거절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재명의 무죄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반대하던 찬성을 하던 그쪽 사람들이 판단을 보류를 하는 쪽으로 옮아갔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민심이 이제 이렇게 되고 실제로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히 특히 우파 성향의 재판관들은 어떤 심정을 구축했죠. 이 상황에서 과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좌파 정권이 들었을 게 뻔하고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뻔한 건 아닙니다. 선거가 있으니까는 보궐선거가 있으니까는. 근데 어쨌든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높게 나오죠. 국민의힘 잠룡들은 대권 주자들은 다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은 이재명의 집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나죠. 불소추 특권 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특히 우파 성향의 재판관들은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되면 안 된다. 이 심정을 아마 굳혔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보든 중도든 이 재판관들도 많이 흔들리겠죠. 만약에 이재명이 이 상태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사법적으로 큰 혼란이 온다. 이 사람들은 법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바짝 긴장을 했는데 그 징후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기각 확률이 올라갔다는 징후를 제가 세 사람의 최근 스탠스, 자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징후인데 첫 번째는 입 닫은 문형배, 그리고 두 번째는 입 터진 박찬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빠진 김어준. 이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당히 좌파 진영 안에서도 지금 그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문형배 헌재 소장이 이제 그 4월 18일 되면 이미선 헌법재판관하고 같이 퇴임을 하게 되는데, 문형배의 움직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어떤 그 헌재 안에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주도적으로, 그전에는 그 변론 과정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다 했죠. 정인들도 막 잘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또 뭐 초식에 갖다 놓고 신속하게 막 한다고 하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명의 무죄 이후 상당히 말이 없어졌다는 말이 계속 그 현재 주변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이 우파 재판관들을 뭐 설득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다. 마치 손을 놓은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18일 날 퇴임 날짜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민주당 박주민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시간을 좀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두 명 정도가. 본인도 어떤 뭐 법조계에 인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한두 명이 여러 가지로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한두 명이 이 우파 재판관을 지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주민이 사석에서는 오히려 문형배, 이미선 이쪽이 좀 시간을 좀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4월 18일 되면 나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 결정을 안 하고 선고를 안 하고 나가려고 하는. 자, 문형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 개인의 사정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5대3이 거의 뭐 굳어진 그런 형태인데 5대3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기각 인용 쪽이 굉장히 각하 쪽이 지금 더
숫자가 많은, 그러니까 인용을 하려면 6명을 채워야 되는데 6명을 못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 많죠. 그 상황에서 18일 날 퇴임하기 전에 현재 소장이니까 자기가 선고를 하죠. 선고를 해서 기각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의료법연구원 출신이고 좌파 성향인데 좌파 진영에서 엄청난 욕을 먹겠죠. 그리고 혹시 이 기가가 아니라 인용 선고를 해도 그 문형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형배 고향이 경남이죠. 경남 하동인데 하동이고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경남 쪽은 이재명에 대한 그 아주 그 혐오감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조기 대선을 하는 길을 열어주는 선거를 하면은 문형배는 자기 고향에서 욕먹습니다. 여기 좌파에서 한쪽은 좌파에서 욕먹고 한쪽은 자기 고향에서 욕먹죠. 그리고 굳이 이 문형배가 그런 어떤 독박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문형배는 좌파긴 좌파지만은 이재명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무슨 뭐 진보 이런 거 아니죠. 뭐 진보 좌파 이런 거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냥 뭐 정치적으로 어떤 큰 정체성은 없는 인물이고 오히려 이 두 사람 전부 다 문형배 이미선을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문재인이죠. 문재인. 그리고 문형배는 이 부산 경남에서 향판 그쪽에서만 판사 생활을 향판이었는데 문재인이 발탁을 해서 끌어줬습니다. 문재인이 발탁을 해서 끌어줘서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까지 하는 이 상황인데 굳이 이재명에게 충성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문재인도 아마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조기 대선이 열려서 뭐 이재명 세상이 되고 하면은 이재명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친문들이 또 멸문지하를 당할 걸 다 알죠. 그 전에 비명 행사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문형배가 입을 닫아버렸다. 자, 이것은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차단을 하는 그런 나중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징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입을 닫은 문형배에 비교해서 박찬대의 입이 터졌습니다. 박찬대 입이 원래 입이 걸죠. 걸고 뭐 막말 막 쏟아내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더 합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그 무죄를 받고 나서부터 박찬대의 입이 더 많이 터졌습니다. 어제 그 장애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박찬대가 아주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4대4 인용팀, 뭐 기각팀 이렇게 4대4로 나눴었죠.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인용을 주장했던 좌파 4명, 기각을 강조를 했던 우파 4명. 그래서 4대4 이렇게 나눴는데 박찬대가 어제 그것을 세분화해서 잘랐습니다. 잘라서 직접 이름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2로 나눴습니다. 3대2. 어제 강화문 집회에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 하면서 현재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를 했는데 을사오적 어쨌든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8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했습니다. 박찬대는 그 전에도 무슨 그때 표결할 때 탄핵소추안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이름을 다 호명을 하고 막 그런 쇼를 잘 하죠.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했는데 세 그룹으로 나눠서 호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라. 자, 이제 이 세 사람은 확실한 자기 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그쪽에다 표를 던질 것이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정보가 있겠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라. 선고를 내리라. 자, 이 두 사람에게는 빨리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간지대로 분류를 한 거죠. 김형두, 정정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선거 때는 김형두는 기각 쪽으로, 정정미는 인용 쪽으로 갔는데 이 두 사람을 중간지대에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 세 사람을 또 이름을 호명을 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을사오적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 세 사람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은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기각 또는 각하 쪽에 섰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잘못하면 이 세 사람 좌표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의 좌표는 그때 서영교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도 찍었죠. 당 회의에서 이 세 사람을 콕 집어서 좌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박찬대의 분류는 지금까지 나왔던 4대4 이것이 아니고 3대3대2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적시를 한 거죠. 적시를 했는데 김형두, 정정미 이 두 사람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나뉘거나 아니면은 김형두는 중도, 정정미는 좌파 이렇게 봤는데 지금 박찬대가 파악한 정보는 두 사람이 중립지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마흔역을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 무슨 그 초선 의원들은 오늘까지 그리고 또 박찬대는 내일까지 마흔역을 임명 안 하면은 그 대통령 권한대행, 한독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또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이 상황, 이 지금 그 3대3대2라는 이 상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입을 해서 6명을 채우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쩍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겠다. 또는 아예 국정마비를 시키겠다. 줄탄핵을 넘어서 통탄핵을 해가지고 국무위원 구성이 되지 않도록 정족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것도 이재명의 무죄 이후입니다. 이재명의 무죄 이후에 그냥 생각을 하기엔 그냥 이재명이 무죄가 받았으니까 이제 기세등등하다. 막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오히려 무죄가 독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그 초조함, 다급함이기도 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김어준이 나섰습니다. 김어준이 상당히 바빠졌는데 김어준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 불러서 어떤 지시를 내리듯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용민을 불러서 임기 단축,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는 이게 탄핵이 지금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을 낌새를 챈 거죠. 탄핵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던졌고 또 최근에 국정마비 국무회의를 아예 열지 못하도록 해서 통째로 그냥 한 6명 국무위원을 탄핵을 하는 이것도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하고 대담하는데 김어준이 막 유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김어준을 국민의힘에서 이재명과 같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합니다. 내란 선동. 이게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이 내란이죠. 내란. 국헌문란입니다. 자, 그렇게 할 정도로 김어준이 지금 나서서 바빠진 이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그 무죄 이후에 좀 안달복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물 건너갔다. 일단은 헌재에서 탄핵이 물 건너갔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만 해도 그 김어준은 박범계, 노종면, 김용민, 이 막무가내파들, 민주당 막무가내파들, 또 양부남, 이건태, 또 조국당의 박은정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막 선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이 방송 프로그램도 보니까 굉장히 이 다급함이 느껴지는 내용들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누군가 배를 째고 있다. 이런 표현들, 배를 째고 있다. 자, 나 배째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문형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내용은 다 보지 않고 이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방송도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바빠졌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탄핵 정국에서 가장 선전을 하고 있는 박찬대와 김어준이 입이 터지고 바빠졌고 그리고 문형배 원래 주도적으로 민주당과 내통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였던 문형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것도 기로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그 한 현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3월 30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